물 위에 떠있는 커다란 밧줄과 거물이 발견되었다. 바다 물속은 상태가 더욱 심각하다. 낚싯줄이 끊어져 용케 살아났지만 낚싯바늘이 박힌 채 살아가야 한다. 엉켜있는 낚싯줄에도 커다란 물고기 한 마리. 아가미가 낚싯줄에 걸려 사력을 다해 발버둥을 쳐보지만 단단히 걸린 낚싯줄을 벗어나는 데는 역부족이다. 아름다운 부산 앞바다에 형제처럼 나란히 서 있는 바위섬 5개, 오륙도. 오륙도 선착장에는 오늘도 바쁜 하루가 시작된다. 오륙도 낚시터에 낚시꾼들을 태워주고 돌아오는 낚싯배. 이른 아침부터 선착장에도 강태공들은 자리를 잡았다.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바다에 기대해 살아왔다. 오륙도를 찾는 손님들을 맞으려면 해산 멍게, 해조류를 바다에서 건져와야 한다. 바다는 끝없이 먹거리를 우리에게 내어주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쓰레기를 마구 버려 바다를 병들게 하고 있다. 가볍고 편리하다고 마구 쏟아버린 쓰레기는 바다 밑에 쌓여가고 썩지 않는 플라스틱 쓰레기, 그리고 낚싯바늘이나 낚싯추도 예외는 아니다. 선착장 한쪽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행사 준비에 한창이다. 코로나 시대라 방역 체크는 기본이고 참석자들은 하얀 티셔츠 한 장씩을 받아든다. 부산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라는 시민단체에서 기획하고 준비한 행사인데, 이 행사는 부산도시공사 외 3개 공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 남구에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부산도시공사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함께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해양 쓰레기 줄이기 대작전이라는 의제를 이제 시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그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다 쓰담, 바다를 쓰다듬고 바다에 있는 쓰레기를 담자라는 그런 의미로 부산에 있는 다양한 공공기관과 함께 시민들이 참여해서 바다 정화 활동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지구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업에서도 ESG 경영이라서 이제 바다에 다양한 그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서, 부산에서 또 가까이 이제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바다에 있는 쓰레기를 주워서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고자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해변 바위텀에는 종이컵, 비닐 포장지, 플라스틱, 물병들이 마구 버려져 있다. 누가 볼세라 몰래 버린 쓰레기는 파도에 떠밀려 바다로 유입되거나 바닷가 바위텀에서 아름다운 해변의 미관을 해친다. 부산 남구에서는 자체적으로 매일같이 쓰레기 줍기에 나서고는 있으나 방문객들의 쓰레기 투기는 그칠 줄을 모른다. 저 바다 건너 북태평양에는 인간이 쓰다 버린 쓰레기가 모여
큰 섬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그 면적이 무려 한반도 8배, 남한 면적 16배나 된다고 한다. GPGP라고 거대한 쓰레기 섬이 이제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찰스 무어 선장이 97년도에 이제 요트 타고 지나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섬입니다. 진짜 대륙을 가진 섬은 아니고 쓰레기들이 모여서 이제 섬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건데, 그 환경 활동가들이 이제 유엔에 제안해서 아예 나라로 이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나라로 이제 선포를 했고, 그 나라가 되면서 유엔 환경헌장에 의해서 주변국들이 쓰레기를 치우게 될 이제 의무를 가지게 됐거든요. 그렇게 이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라고 지금 나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대부분 다 폐플라스틱이고요. 담배꽁초, 라이터, 이물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누가 버린 것 같아요? 아유, 다 우리가 버린 거죠. 어떤 사람들이 아유, 어제 가정에서 떼내려온 건가? 보니까 대부분 다 여기에 놀러 오셔서 방문하셔서 넣어두고 간 그런 쓰레기인 것 같아요. 바다를 떠돌다 해안가로 밀려온 쓰레기도 있지만 방문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도 적지 않다.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바다 물밑 사정은 더 심각하다고 알려지고 있다. 마대를 더 갖고 와야 돼. 강이나 하수구를 타고 떠내려온 생활 쓰레기, 양식장이나 어선에서 버린 거물이나 어구들이 물밑으로 가라앉아 바다는 거대한 수중 쓰레기장이 되고 있다. 폐어구들이 이제 태풍이나 파도에 휩쓸리면서 이제 분실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잘게 쪼개지면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해양 쓰레기란 국경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해류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서 한국에서 배출한 페트병이 홍콩에 가기도 하고요, 하와이까지 가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막 흘러 돌아다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배출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스티로폴이요. 스티로폴 너무 많습니다. 담배꽁초랑 스티로폴. 그렇군요. 네. 그 주로풀은 어디서 나온 것 같습니까? 부표에서 나왔지 않을까요? 네? 부표 저기 부표, 네, 떠다니는 아이들. 어업하는 사람들. 네. 그렇군요.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네. 그게 인체에 안 좋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네, 그래서 아예 생선을 안 먹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자란 어류들이 요즘 너무 많아서 위험하다고. 네. 그러니까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 거니까 플라스틱을 안 쓰는 쪽으로 재사용 용기나 뭐 개인 에코백 같은 걸 쓰면 제일 좋을 것 같고, 혹시나 플라스틱을 쓰더라도 분리수거가 잘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서울에서 왔는데 항상 이렇게 부산에 와서 좋은 경치와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를 즐길 줄만 알았지,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책임을 지거나 또는 뭐 대가를 이렇게 제가 뭔가 부담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쓰레기를 이렇게 주우면서 제가 평소에 즐기던 바다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덜 미안해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말투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부산 사람이 아니라 대구에서 이제 부산도시공사에서 대구 사람인데 이제 부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저 같은 경우 이제 해안에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막상 둘러보니 이렇게 곳곳에 숨어 있는 쓰레기들이 많은 것 같아서, 다시금 제가 관광객 입장에서 다른 데를 갔을 때도 쓰레기를 좀 많이 버리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가까운 부산 앞바다 쓰레기 실태는 어떨까? 이번에는 해양환경공단 쓰레기 수거 선박 청항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 보았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굵은 밧줄 뭉치다. 어망이나 밧줄들은 선박의 항해를 방해하거나 스크류에 걸려
선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선착장에 배를 묶어 두었던 밧줄로 추정된다. 어떤 쓰레기들이 많이 올라옵니까 주로? 주로 해상 쓰레기, 저런 생활 쓰레기하고요. 그러니까 육상에서 내려오던 쓰레기고, 그다음에 로프하고요. 폐 어망. 그러니까 지나다니다 보면 저 항로에 이렇게 선박들이 지나가는데 이제 항해가 이제 벌적거리니까 그런 게 펴져. 짐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나무 받침대. 용도를 알 수 없는 나무 강목들도 줄줄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올라온다. 해양 쓰레기 20%는 업 관련 쓰레기지만 80%는 육지에서 버린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 네, 바다에서는 그 타이어, 그 다음에 그물, 밧줄, 뭐 물병, 병뚜껑에 이르기까지 온갖 다양한 쓰레기가 다 올라옵니다. 예, 수거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페트병, 그 비닐, 뭐 스티로폼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며 이제 수거되는 쓰레기의 약 3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다에서 수거된 해양 쓰레기는 어디서 어떻게 처리되는 것일까? 예, 그 저희 청항선으로 수거하는 그 해양 쓰레기는 우선 그 육지에 쓰레기 적재 시설로 옮겨 놓습니다. 그 후에 그 적재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 업체가 그 소각 및 재활용 시설로 옮겨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가 매일 이렇게 모입니까? 조류하고 바람 영향에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쓰레기가 모이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쓰레기 날리기도 하고, 그 조류에 영향을 받아서 이리저리 아닙니다. 근데 대체로 모이는 자리는 이런 굴지자리 잘 모입니다. 그렇죠. 떠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예. 비닐, 플라스틱, 물병, 나무 강목, 종류도 가지가지. 저 멀리 선착장 한쪽 구석에 하얗게 모여있는 쓰레기가 보인다. 저기 지금 무슨 쓰레기로 보입니까? 스티로폼으로 보이거든요. 스티로폴. 네, 저희가 이제 떠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저 보이는구나.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병이 쓰레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작게 부서진 플라스틱 조각들이 바닷물을 하얗게 뒤덮고 있다. 이 하얀 플라스틱 조각들을 물고기가 먹고 먹이사슬을 타고 우리 입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해양 쓰레기의 80%는 플라스틱이 되는데요. 80% 이상이 플라스틱으로 나와 있는데 그 플라스틱들이 이제 잘게 부서지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요. 그 미세 플라스틱을 해양 생물이 먹고 그 생물들을 이제 잡아오면서 우리 식탁으로까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 정도 저희가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연간 우리나라 해양 쓰레기 발생량은 14만 5천 톤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수거량은 그 절반인 7만 2천 톤밖에 수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 쓰레기는 해마다 증가 추세이며
부산 지역에서도 연간 수거량이 400여 톤이나 된다. 해양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많은 시민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나 물 밑으로 가라앉는 쓰레기 수거는 속수무책이다. 해양 쓰레기는 수거하는데 많은 비용도 들지만 재활용도 되지 않는다. 현재 해양 쓰레기는 염분, 유분 등으로 인해 오염 문제로 재활용이 어려워 상당 부분 소각이나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해양 쓰레기의 대부분은 육상에서 기인한 쓰레기입니다. 특히 해변에 방치된 쓰레기는 바다로 유입되기가 더 쉽습니다. 바닷가를 방문하시거나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쓰레기를 해변에 버리지 마시고 대가져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박 근무자나 어민과 같이 해양사업 종사자 분들도 바다에 어구 또는 로프 등을 투기하거나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부산 서면 상상마당 갤러리에서 이색 미술 전시회가 열렸다. 바다의 미래를 그리다 라는 주제로 10명의 작가들이 60여 작품을 전시했는데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미술 작품 전시회다. 이날은 부산 부경대학교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이 관람을 하고 있었다. 작은 전시실에서는 한 분의 선생님이 해양 쓰레기를 갈매기가 먹인 줄 알고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보니까 뱃속에 이렇게 낚싯바늘이 있는 거예요. 갈매기는 왜 낚싯바늘을 먹었을까 얘들아? 먹인 줄 알고. 그러면 그 물고기가 왜 먹이야? 하고 새가 와서 탁 먹었죠? 근데 바로 어떻게 됐다? 그 안에 낚싯바늘이 있는 거예요. 김정아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작품 제목은 디너라는 건데요. 저희 플라스틱이 돌아서 고등어 몸속으로 가고 이 고등어 몸속에 있는 고등어를 먹으면 저 인간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작품입니다. 작품 제목은 빈자리입니다. 쓰레기로 인해서 살 곳을 잃은 새의 빈자리, 허공을 비추는 새의 빈자리에 다가가면 내 모습이 보인다. 살 자리를 잃은 새의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작품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밧줄, 스티로폼, 플라스틱, 페트병, 병뚜껑, 깡통, 작품 소재도 가지각색이다. 대부분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들을 소재로 만든 작품들이다. 해양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해양 쓰레기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우리가 해양 환경에 아무 생각 없이 쓰레기를 버리지만 어떻게 보면 작은 생물부터 이게 축적이 돼서 이게 쌓여서 그 먹이 생태계에서 보면 제일 상위가 또 저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그걸 먹게 되는 건데 아무래도 해양 환경에 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조금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해양 관련 학과에 있어서 해양 환경 관심으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기사에서는 여기가 제일 큰 환경 전시회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크진 않아서 많은 사람이 해양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더 큰 전시회가 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시관 2층 계단을 오르자 울부짖는 고래 비명 소리가 들려온다. 벽에는 바닷물 속에서 촬영한 사진들인데 폐 건물이나 낚싯줄에 걸려 죽은 물고기 사진들이다. 아무 생각 없이 마구 버린 쓰레기들이 바닷물 속까지 온통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버렸다. 낚싯줄에 걸려 헤어나지 못해 죽은 고기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다. 전시회를 관람한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생각
생각보다 훨씬 더 환경이 좀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좀 경각심을 일깨워준 것 같습니다. 특히 위쪽에 SOS라는 작품을 보면서 돌고래가 약간 처음엔 그냥 일반적인 고주파 소리 들렸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까 진짜로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아서 정말 약간 인간에 대한 미안함 그런 것과 더불어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난 제대로 잘 버리는 게 중요하고, 오래 쓰고 안 버리면 되고 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까 분리수거를 잘하고, 그리고 직접 해변가를 걸으시면서 쓰레기를 줄여보는 것도 해양 쓰레기 저감의 문제인식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